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튜브에서 한참 핫한 것, 바로 중국 도자기 또는 중국 유물, 골동품.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방으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유튜브 성천 옥션이라는 곳에서는 지금 중국 도자기를 매일 8시쯤에 실시간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뭐 작은 접시 하나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뭐 이렇게 시작해서 뭐 저가는 가장 저가가 보통 막 10만 원, 20만 원 선에 거래되는 뭐 그런 대단한 저기 옥션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다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튜브를 제가 시청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특정한 작품들 가리지 않고 막 사십니다. 막 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버에서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을 받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일천합니다. 저도 아주 짧은 어떤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짧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손해가 좀 덜 보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이 생활을 오랫동안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자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자기가 됐든 아니면 청동이 됐든 아니면 불상이 됐든 그림이 됐든 여러 이제 골동이라는 거는 일단 연대가 많이 지나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연대가 많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실물로 봐야지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버 상에서 확인하는 것은 실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자기를 하거나 이런 미술품, 골동품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구입을 하는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컬렉터, 즉 소장가, 내가 어떤 기물들이나 골동품을 소장하는 사람이다라고, 소장가로서의 어떤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로 하나의 포인트에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포인트라는 거는 도자기면 도자기, 그림이면 그림, 청동제품이면 청동제품, 수석이면 수석, 이렇게 한 가지 항목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 항목으로 가서 그 분야에 있어서 1인자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컬렉터.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전문성이 일단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나는 소장가야. 그런데 나는 그림도 있고 나는 도자기도 있고 나는 청동도 있고 나는 옛 고서적도 있고 그러면 좀 왠지 그래 너는 그냥 잡동사니 많이 좋아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서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 정해놓고 수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집을 할 때 있어서는 막무가내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막무가내 사면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자, 그걸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투자가 목적이신 분들입니다. 바로 이 투자가 목적인 분들이 바로 소장가이면서 투자가 목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사두는 겁니다. 뭐 가격이 저렴할 때 이것저것 막 사두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이 가격이 정말 쌉니다. 싸다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 정말 싼 지금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 도자기가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풀려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아마 건국 이래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제가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할 기물을 요즘 최근 1년 들어서 거의 다 봐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 소장가이면서 투자가인 분들, 제가 이분들에게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막 덥석덥석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도 봐보면 막 계속 삽니다. 끊임없이 사십니다. 뭐 10만 원짜리 뭐 또는 2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뭐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계속 삽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카운터를 세보거든요. 야, 저거 50에 방금 전에 가져갔고, 그 다음에 60에 가져가고, 20에 가져가고, 오늘 기물만 해서 내가 봤을 때 약 트럭으로 한 대 분량 정도 된다. 야, 돈 감당을 그거 어떻게 하시는지요? 물론 이제 돈이 정말 많으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정말로 가서 창고에 아마 쌓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놔둘 데도 없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건이 오면 보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꼼꼼히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샀으니까 수장고로 들어가 하면서 싹 모아두는 게 아니라 산 거를 내 눈으로 다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지요. 근데 그 많은 기물들을 막 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샀던 분이 그 다음날은 다른 채널에서 또 그렇게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가치가 있는 걸 과연 5만 원에 팔까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이런 경매하시는 분들은 도자기, 뭐 그림,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사고 하시는 데 있어서 보통 수십 년씩 하신 분들입니다. 수십 년씩 하신 분들이 도자기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이게 5만 원짜리를, 이게 10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절대 안 줍니다. 100만 원짜리를 어떻게 5만 원에 줍니까? 1000만 원짜리 10만 원에 안 줍니다. 1000만 원짜리 10만 원에 주려면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뭔가 이 도자기 어떤 유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안 되거나 금전적인 어떤 그런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제 도자기를 급히 처분해야 된다. 뭐 이럴 때 뭐 이렇게 좀 싸게 나오지. 그러지 않고서는 뭐 그렇게 귀한 것들을 정말로 싸게 내놓지는 않습니다. 싸면 싼 겁니다, 그냥. 심지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경매사님이 이건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경매사님이 지식이 좀 얕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도자기를 아무리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어떤 그런 기물이라든가 도자기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깜빡 놓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워낙 요즘은 이제 뭐 가짜처럼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런 초보 경매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간혹 좋은 기물을 싸게 내놓으실 수도 있죠. 일례로 제가 간단한 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렴하게 뭐 몇만 원짜리입니다. 자, 요거 하나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사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요거 보이시죠? 자, 이 관지를 보고 작가 서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황지에 자, 용이 그려져 있는 병이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길, 이 관지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자, 관지는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작가 서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도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연 설명을 해 주셨냐. 이분이 이제 굉장히 도자기 이제 많이 아신다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국의 유명한 용만 그리는 화가가 그린 거다. 용만 그리는 화가여서 이분이 그렸다 그러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값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걸 산 건 아닙니다. 저는 관지를 보고 샀습니다. 아무도 안 찍습니다. 요런 거. 아주 좀 저렴해서 제가 단돈 몇만 원에 사왔는데, 자, 보이십니까? 읽는 방법입니다. 금옥만당 이렇게 읽습니다. 자, 금옥만당 관지입니다. 이제 관지 중에서 임금의 연호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다음에 뭐 이걸 길상문이라고 합니다. 목숨 숫자라든가 뭐 금옥만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관지의 종류가 수천 가지가 되고, 이 금옥만당 관지가 쓰여진 시기도 연대가 꽤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내려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지는 거의 대부분 이 가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뭐 이렇게 자료용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그 가치를 보고 이렇게 구매를 했었거든요. 자, 실례로 그렇습니다. 경매사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 곧이곧대로 100% 믿지도 마시고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려면 돈이 되는 데에 투자를 해야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창고에 한가득 쌓여있는 내 중국 기물 중에 진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감정하는데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5만원짜리 사서 50만원 주고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가들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쉬운 예로 요즘은 과학 감정 시대입니다. 물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자, 미각도 사용합니다. 미각도 사용하고 촉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루페를 봅니다. 그런데 도자기가 어떤 게 진품이고 어떤 게 가품이고 어떤 것들이 좋은 거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스스로 공부는 하지 않고 좋은 도자기는 가지고 싶고 욕심은 있고, 어디에서는 몇백억이라더라, 어디에서는 몇십억이라더라, 몇천만 원짜리 정말 많네, 내 것도 그럼 아닙니다. 내 거는 다 1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자기를 할 때 항상 경매사가 아무리 이거는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몇천만 원짜리입니다 라고 판매를 합니다. 그 판매하는 것 다 뭐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가짜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장제석, 장제스죠. 장제석의 피란 보따리 말이 됩니까? 장제석이 피란 갈 때 뭐 누구한테 확인받아서 뭐
저기 도장받아서 밀랍으로 봉인돼 있던 그 도자기, 우리나라에 그게 수천 점 있습니다. 이게 응? 밀랍으로 봉인돼 있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밀랍으로 봉인됐다 해서 구입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일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진품이면 수백억 합니다. 수백억.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판정을 할 것이냐. 자, 과학감정 하시면 됩니다. 과학감정. 자, 우리나라에 과학감정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과학감정 하는 곳은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 군데 있는데 5mm 정도를 레이저를 투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성분, 이것을 성분을 분석해서 이 성분이 몇 년 정도 됐는지를 데이터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연도가 몇 년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중국 유명한 감정사가 진짜라고 판명을 하고 감정을 매기고 판매를 했습니다. 수십억에. 그들이 전부 다 한 통속으로 다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거는 과학감정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과학감정 하는데도 작품 하나당 거의 5, 60만 원 정도씩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되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탁 봤을 때 이거 그래서 먼저 이런 겁니다. 육안으로 정말 잘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자, 이거 어떻습니까 하면 거기에서 몇 개 골라냅니다. 몇 개 골라내고 그걸 가지고 과학감정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7만원 8만원짜리 산더미처럼 사들이지 마십시오.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자식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창고에 많이 쌓아두고 있으면 집사람이 싫어합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싫어합니다. 싹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전 제발 부탁인데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팔릴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지요. 저는 솔직히 투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하고 마음껏 즐기다가 나중에 파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가짜도 사고 그러겠지요.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바로 진품을 구별해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진품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 있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간혹 유튜브에 봐보면 정말 친절하게 진품을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 그리고 값도 헐하지 않습니다. 값도 비쌀 만큼 비싸고, 또 제가 그곳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보면 정말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데는 루페를 팔긴 파는데 루페를 보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루페로 봤을 때 기포가 어떻게 올라와야 되고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포는 포도알처럼 동글동글하게 올라오고 더 오래되면 이 기포에서 노란색이나 약간 까만색의 어떤 그런 발색, 누렇게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욱더 오래된 기물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기포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터져나갑니다. 자, 이게 정말 오래된 건 이제 기포가 다 터져나가고 이런 것들, 관지를 쓸 때는 관지는 어떻게 돼야 되고, 청화 발색은 어떤 청화가 좋은 청화고,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유튜브 경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그분들 방송을 많이 보고 돌려보고 또 보고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자,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엉터리 설명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배제하고 좀 믿을 만한 곳에 가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대량으로 구입을 합니다.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이분들은 다시 팝니다. 자, 10,000원 뛰기 하고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데서 대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대박이 가끔 납니다. 찻대기나 아니면 그 집에 있는 물건을 옴싹, 도쳐온다 그러죠. 다 가지고 와서 이걸 그냥 바로 팔아버립니다. 이거 얼마. 아니, 왜? 그런 분들은 미련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물건 판매하고 수수료 받고.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위탁 판매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에게서 샀을 때 가끔 그런 대박이 터질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는 저기 그 도자기 세계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도 경매하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를 뭐 홍보하거나 뭐 이렇게 뭐 추천하려고 뭐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경매하시는 분은 자기의 소장품을 이렇게 직접 그 본인이 이렇게 판매를 하십니다. 근데 본인이 소장하고 오랫동안 이 도자기에 이제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소장한 물건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장한 경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여러 분들과 많이 교류를 하고 그동안 다 몇십 수십 년간 알고 지내시던 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 네 죄송합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좀 지우고 왔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튜버 상에서 그분이 이렇게 도자기를 설명하고 또 이런 뭐 송대의 도자기는 어떻고 원대의 도자기는 어떻고 발색은 어떻고 관지가 쓰여지는 방식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채널을 보는데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채널을 본다기보다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물을 보고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도자기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도자기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내놓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자부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도자기를 내놨을 때 그 도자기가 뭐 값이 뭐 1,000,000원이 나와도 안 파는 그런 도자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것들을 눈여겨봅니다. 원청화는 어떻게 돼야 되고 원청화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고 이어붙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좀 공부를 하면 나중에 지금 막 사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끔 하나씩. 그리고 똑같은 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이 다음에 좋은 거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엔 더 좋은 게 나옵니다. 더 좋은 게 나오면 그러니까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마시고 좀 구매하실 때 좀 계획을 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딱 정하십시오. 제발 정하세요. 한 달에 나는 예를 들어서 30만 원어치 사겠다. 그러면 30만 원어치만 사는 겁니다. 하나 아니면 2개로 해서 30만 원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어떤 유튜버 하시는 분께 또 통화를 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기 송대 자주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루페를 가지고 기포를 보고 막 하는데 또 이제 그분 말씀은 또 다릅니다. 도자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봤을 때 진품이다, 가품이다가 탁 떨어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분, 30분만 보더라도 그 중에서 몇 개가 괜찮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라는 것들. 루페를 가지고 이걸 보고 하는 것은 초보자 감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제야의 고수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그렇고 또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크리스티라든가 소덥이라든가 뭐 이런 데 경매하는 거 봐보면 최종 감정은 기포 감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감정은. 그래서 기포의 형태. 우리가 인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는 바로 세월감입니다. 세월감. 실세월감. 그런데 공기 중에 있을 때와 아니면 석실에 갇혀 있었을 때와 흙 속에 들어가 있을 때와 바닷속에 들어가 있을 때 각각 상태가 다 다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학 감정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하고 목표 정하고 정해진 대로 자기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대로만 도자기를 구매하시면 재미있는 취미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쌓아만 두면 뭐 하겠습니까? 쌓아만 두면 절대 새롭고 좋은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적당히 쌓였으면 이제 풀어야 될 때입니다. 쌓였으면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사기만 하지 말고 내가 샀던 금액 정도 되면 그 금액만큼의 보상을 받고 다시 판매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 그게 또 다시 자본이 돼서 또 다른 걸 또 구매하고 또 구매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것이 될 물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물건이 되는 겁니다. 자, 명심하시고 우리 즐거운 취미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자,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최박사였습니다.